네, 안녕하십니까. 반짝반짝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강경민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유산을 만난 지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여러 번 섰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 처음 해봐요. 막 어떡해요. 저 더운데 여기만 에어컨 못 틀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일을 마치고 이제 바쁘게 이 시간에 여기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저 밖에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신 분? 많으시네요. 저 마파 못 보셨을 줄 알았는데 트리 보면 어떠세요? 설레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아있긴 하지만 혼자서 캐롤을 틀어놓고서는 막 따라 부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기회 자리에 저도 이제 10년 전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누구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트리를 보면은 카메라를 꺼내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호스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 돈, 시간 이 세 가지가 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무렵에 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됐었어요. 여기 혹시 30대 분 계시나요? 많으시네요. 뒤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듣는 거 딱 걸렸어. 네, 제가 아는데 나이를. 네, 그래요. 그래도 제 눈엔 다 20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네, 20대 반짝반짝. 근데 이때 저도 20대에 제가 꿈꿨던 30대의 삶이 있었을 거잖아요. 20대에 나는 멋진 남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건강하게 무럭무럭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삶을 꿈꿨는데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좌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나는 지금 10년 전에 꿈꿨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아까 거짓말 하신 분 한 분 들었어요. 네. 아마 이게 생각처럼 내가 꿈꿨던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때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키워야지라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아이는요, 낳기만 하면 그냥 건강하게 크는 건 줄 알았어요.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항상 마무리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낳으면 저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병원과 응급실을 그냥 밥 먹듯 드나드는 이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데에는요, 앞에 제품 강의 잘 들으셨으면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아팠을까요? 면역? 그것보다 전에 처음에 나왔던 거. 세포, 혈관, 열심히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얘네가 아픈 이유는 이 아이들을 낳게 한 부모가 건강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저는 제가 한 8알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건강하지 못했던 그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매번 수술을 하고 병원 가서 링겔을 맞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이제 질환이 찾아와서 제가 키가 좀 크죠. 네,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 유일하게 키가 큰데 제 키가 170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몸무게가 한 48kg? 아이 둘을 출산하고 나서. 근데 그게 연예인 몸무게라고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왜 뼈다귀에다가 가죽 씌워놓은 느낌 아세요? 그렇게 이제 살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그 당시에 이제 말기암을 판정받으시고 또 시어머님도 큰 수술을 하시면서 온 집안이 이제 다 이렇게 아픈 환자들로 둘러싸인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는 먹여 살리라고 안 아팠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저를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이 모두 아플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환경에 놓인 것도 충격적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프면요 뭐가 제일 문제가 큰 줄 아세요? 뒤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맞아요. 결국은요. 아픈 것도요.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몸에 좋은 걸 먹고 싶어도 결국은 돈인 거예요. 근데 온 집안이 다 이렇게 아프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그럼 나도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아픈 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써주는 곳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페이만큼 나에게 지급을 해주는 곳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냥 삶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1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닥쳤을 때 이런 생각으로 온통 둘러싸이면서 그냥 세상이 다 재미없고 싫고 그냥 사람이 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남편 너무 싫고 엄마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센터의 전문가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찾아봤어요, 주변을.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10년 전이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인터넷 쇼핑몰이 한참 붐을 이루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이제 제가 지인분하고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갖고 있는 능력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곳들을 내가 그들보다 더 이제 좀 우위에 점하는 뛰어난 이런 쇼핑몰을 차리는 게 어려워서 이제 준비를 하다 포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또 쉽게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자격증. 그래 그러면 나 자격증을 따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래서 교재부터 사고 막 했는데 못하겠어요, 여러분. 공부는 다 때가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 좀 꽤 큰 대형 마트가 이제 들어와서 그 마트 캐셔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저는 이제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그때 구할 때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월급이 얼마를 줄 수 있냐고 했냐면 70만 원대 정도. 70만 원대 정도.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 몸도 아프고 병원도 다니고 애들도 맨날 아픈데 이거 다 그냥 이겨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했는데 70만 원 정도를 받아? 결국 그걸 또 나는 다 병원에다 갖다 주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가족이 다 아프고 이 가족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는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먹이고 싶고 뭐 영양제도 듬뿍듬뿍 먹이고 싶고 막 하는데 매번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병원 갔다 오면은 영수증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과 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투자 그리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예전에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나중에 저런 카페 하나 차려서 우아하게 커피숍 사장님 해야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그때는 스타벅스를 제가 굉장히 별다방을 사랑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막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난 스타벅스 차려갖고 사장님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내가 어떤 자영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요 무렵에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사장님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자영업, 제가 하고 싶은 건 자영업 사장님이셨죠. 자영업 사장님이 백다방에서 하루에 100잔 정도의 이제 커피를 팔면 한 달에 최대 3,000잔 팔 수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백종원 씨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뭐예요? 이분이 백다방에서 커피를 파나요? 그럼 이분은 뭘 팔아요? 그쵸, 시스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백다방이라는 시스템을 파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전국에 500개의 대리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50만 잔. 그래서 백종원 씨의 한 달이 백다방 사장님의 41년 7개월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구나. 나는 그냥 그것을 들어가서 이용해서 소속이 되어져서 돈을 벌 생각만 했지 이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면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몸도 아프고 어린 그 아픈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나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여기에서 소득의 4분면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노동소득, 한쪽은 자산소득인데요.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써야지만 돈이 벌리는 곳. 그리고 자산소득은 투자를 한다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쵸? 노동소득. 너무 당연한 게요. 95%의 인구가 다 이 노동소득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 소득의 크기, 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95%의 부는 사업가, 투자가 이쪽 4분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한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고 많게는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해서 소득을 만들려면요. 일단 투자금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투자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시스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알아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그 시절에 이제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유통이에요.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죠? 아까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호스트님이 오늘 처음 오신 분 했는데 손을 안 드셨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안 드신 거죠? 저도 처음에 쫙 맨 뒤에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절대 누가 물어보면 손들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어서. 네, 어쨌든 이 그림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유통인데 유통의 단계가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중간에 많은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중간에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단계의 존재를 했다면 이제 그 단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쯤,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는 아니고 버스 타고 한 두세 정거장 가면은 그때 당시 이마트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야, 우리 동네에도 이마트가 생겼대. 우리 구경 한번 가보자. 막 이러면서 버스 타고 구경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우유를 하나를 사서 이제 배도 고프고 먹으려고 했더니 6개인가 묶어져가지고 저는 그걸 다 사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대형마트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뭐가 등장해요?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단계가 줄게 됐죠. 근데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이 단계가 다 없어지고 직접 회사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유통 단계로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써보고 너무 좋아, 너무 감동을 했어. 그러면 우리 먹고 쓰고 혹시 했을 때 좋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소개, 그쵸? 소개 잘 하시죠, 원래?
원래 다 잘하시죠? 네.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회사가 광고비를 지불을 했던 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환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연결하는 자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일. 지금은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알아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흔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쿠팡이라던가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이런 데가 뭐 식당을 갖고 있고 마켓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결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그 시절에 저도 아이들이 아프다 보니까 영양제를 열심히 먹이고 있었어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양제를 먹고 너무나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양제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회사에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제가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네. 근데 그래도 비전이 되는 거는 아까 저희 스폰서님도 오셔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시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유통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의 장점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없었거든요. 경험도 없고 자격도 뭔가 뛰어난 내가 무슨 고학력의 막 엄청난 기술직 전문직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자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양제 사 먹을 돈도 없었고 네. 그런 사람이 이 일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라면 나도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얻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인지, 두 번째 탁월한 제품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수익을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돌려주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 날 큰 나라의 그게 행사는 아니지만 뭐가 있었어요. 뭐였죠, 여러분? 벌써 잊으셨어요? 아직. 네, 수능이 있었어요, 수능. 네, 여러분. 아직 그 나이대, 연령대에 자녀가 없으시구나. 네네, 그래요. 여기 다 20대니까, 우리. 네, 수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나 안 닮고 공부 진짜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득이 생기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한테 꼭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학원 보내죠. 학원 보낼 때 학원비 싸면 보내시나요? 학원이 크면 보내시나요? 여러 가지 따져보시죠. 정말 괜찮은 학원인지 그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실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따져보시면서 정보를 구해서 아이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은요. 지인 마케팅이에요. 처음에 지인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한테 이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일인데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 학원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자체 생산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쭉 나와 있으니까 7가지 정도의 기준을 다 따져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공 프로그램. 우리가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성공자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회사가 바로 이 유산하라는 회사고요. 그럼 이 회사가 이 기준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1992년도에 설립됐어요. 제가 아까 몇 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봐야 된다고 했죠? 10년, 그쵸? 그럼 92년이면 몇 년 됐어요? 여기 누가 20년 했는데, 네. 31년,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네, 2003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0년,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에 이렇게 본사가 자리하고 있고요. 창립자의 마인드가 남다릅니다. 그냥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가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요. 면역학 미생물학 박사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예요. 시작부터가 남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 생산율도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뭐 떡볶이 하나도 그 광고 20대라 모르시겠지만 저만 알겠지만 며느리도 모른다, 안 가르쳐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한참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맛집 찾아가가지고 원조집에 줄 쫙 서 있는데 옆집 비어 있다고 가시나요? 거기 줄 서시잖아요. 요즘에 다. 그쵸? 그게 왜 그래요? 원조는 원조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화는 이 앞서서 보여드린 그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자리하고 있는 본사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또 유통을 시키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남다른 제품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다녀와서 봤고요. 여기 있다. 아니네요. 네, 넘어갈게요. 어디서 찍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 두 번째 사진은 뉴트리션 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딱 제가 운이 좋게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회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저희 집을요, 제 나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매일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온다고 하면 반갑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청소 좀 하게. 그쵸? 근데 이 회사는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수하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누가 와도 제조시설을 볼 수 있고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가서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그냥 나 혼자의 기준, 내 기준으로 열심히 청소합니다가 아니라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다 인증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아까 거기 질문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 세계 25개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그냥 진출을 했다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지인 중에서는 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는데 요즘에 보면은 한 단계만 건너도 이렇게 뭐 언니가 미국에 살고 있고 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의 기회를 알아봤으면 좋겠잖아요. 전달하실 수 있죠. 저도 지금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포인트가 똑같이 띵동하고 똑같이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경우랑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유산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아까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가. 1996년 나스닥을 시작으로 2011년 우리 세계 최대 규모의 증시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고 또 투명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법적 보호장치를 받고 있는가? 네, 앞페이지에서 지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등록된 한국직접판매협회사 회원사 서울 제527호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번호가 왔다 갔다 바뀌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유산화는 처음 등록했던 그 번호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 아까 제품도요,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앞서서 제품 강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과 그것을 통해서 또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일단 먹고 쓰고 발라서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지 첫 번째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TV를 소개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TV 한번 구매하시면 몇 년 쓰세요? 10년, 그쵸. 저희 집이 지금 세탁기가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벌써 돈 달라고 하지 하고 AS 기사를 불렀는데, 저희가 이거 산지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14년 됐대요. 14년 너무 열심히 잘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재구매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사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소개를 하고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먹고 쓰고 없어지고 4주마다 계속해서 재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러한 제품이 아무 데서나 구매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좋은 제품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 굳이 이 회사의 제품을 먹고 쓸까요? 아니죠. 그래서 탁월한지,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유산화는 150여 명의 자체 연구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처음 먹었던 앞에서 보여드린 왜 우리 강사님 헐 스펙 짱 이거 했던 거 있죠. 헬스팩이라는 제품이 지금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더 우리 현대 이런 어떤 환경에 맞게 우리 몸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으로 지금 다 섭취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구 개발이 저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제약회사나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번 만들어진 포뮬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토대로 제품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산화는 이렇게 많은 제품 연구원을 갖고 계속해서 제품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컨벤션 때 직접 올라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미국에서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이라고 쓰여 있죠? 네,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의 제품입니다. 네, 웰니스 산업 분야별 매출 순위를 보면 1위가 뭐예요? 2위가? 그렇죠. 유산화의 제품들이 다 이 1위하고 2위 이 안에 제품군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업의 기회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전달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왔어요. 네.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또 그 선택 기준에 있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수익 분배가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특징이 있어요. 동일 비율의 커미션 그리고 2월이 되는 포인트, 뭐 지속적인 소득, 추가 센터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소실적인 20% 직급과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후원수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지급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직급이라던가 사업의 기간이라던가 하부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0% 지급이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남자 사장님, 저는 한지 10년 됐으니까 20% 지급받는데 만약에 사장님 오늘 시작하셨다고 가정해서 오늘 했으니까 당신은 1% 괜찮으세요? 그쵸? 안 괜찮으시죠? 굉장히 수줍게 다 대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요. 저 사실 처음에 이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력이 그때 좋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뇌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때 중학교 수학 과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딱 꽂힌 게
이 실적이 2월 된다는 거였어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2월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2월 되고 2월 되고 2월 되다 보면 나도 한 번쯤은 돈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생각으로 사인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한기피 인정. 나를 통해서 소개가 나오고 소개가 나오고 소개가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급이나 기간에 기간에 따라서 누구는 나로부터 3단계까지만 인정을 받고 누구는 나로부터 뭐 7단계까지 인정받고 이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단계까지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번째 분이 진짜 아까 우리 나왔던 그 리셋을 엄청나게 막 진짜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나한테는 공유가 안 돼. 어떠시겠어요? 속상하대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유산화는 나를 통해서 뭐 1단계든 3단계든 10단계든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영양제 한 통을 드시는 분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여기 보이시죠? 400에서 5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가상의 가게가 열려요. 제가 아까 그 특징 중에서 무점포라고 했었죠. 점포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의 가게가 이렇게 딱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프고 막 병원 생활에 시달리고 맨날 응급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아프면서 일단 아이들이 먼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제 이름의 가게가 띠리링 생겼습니다. 예쁘죠? 젊었을 때. 네. 아, 감사해요. 네. 일부러 시킨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먹고 쓰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지고 또 이제 저도 옆에서 같이 제품을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피곤해서 아이들을 제 시간에 어린이집에 보내본 적이 없어요. 애는 일어났는데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제품을 체험을 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떠져서 어린이집 차량을 탑승할 수 있게 데리고 나갔더니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처럼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둘을 키우는 엄마에게 한번 먹여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도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2명에서 4명만 소개해보자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열심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형제 자매도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샴푸 하나 팔 언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려면 말도 잘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막 인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그게 가능했냐면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로만 뭐 포인트가 공유가 돼서 나한테 소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소개한 사람이 먹고 써서 좋아졌을 때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도록 안내하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왜 단계의 제한 없이 다 공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고 쓰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했고 그분들이 소개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적이 다 공유가 됩니다. 한 줄로 쭉 소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맨 밑에 계신 분이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게 위에 있는 권, 정, 김 그리고 저의 2번 가게, 1번 가게에 다 공유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권 씨, 정 씨, 김 씨가 먹고 쓴 제품들도 다 이렇게 위로 실적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100%. 그래서 제가 그 낯가리는 성격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소개하면서 밑에 수많은 소비자가 생기고요. 또 저처럼 제품만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업의 기회도 된다면 나도 한번 일을 해볼 테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쓰는 포인트의 크기가 조금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기준으로 3,000, 2,000, 3,000, 3,000 포인트 정도의 이제 포인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2번 가게를 기준으로는요. 처음에 제가 소실적이 20%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000, 2,000 어디가 작아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20% 우리는 미국 회사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400달러가 발생을 하고요. 3번 가게에서는 3000포인트 똑같으니까 3000포인트에 대해서 20% 600달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1번 가게는요? 5천. 왜 5천일까요? 소개 안 했는데 1번 가게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니까. 아까 부끄러워서 손 못 드셨을 거니까. 네. 저희가 가게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저 1번 가게는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 발생된 그 점수가, 포인트가 그대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1번 가게에는 이렇게 3,000, 2,000점 합해져서 5,000점, 3,000, 3,000 합해져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1번 가게에서는 또 5,000포인트에 대해서 1,000달러의 소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합계가 얼마예요? 합계 2,000달러. 먼저 가셨네. 그래서 환율 계산해서 23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장님, 230만 원, 이게 저희 주지급 회사예요. 주급 받으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화이팅. 회사 그만두신대요. 멋지십니다. 네.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여자분. 230만 원 주급으로 받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전업. 여기, 네, 아무래도 부업자분들이 많으니까 전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 처음에 이 질문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옛날에 월 200만 원만 벌면 이혼이 꿈이에요 이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래서 이혼이라고 답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고 나서고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공 하나 빼고 받아도 좋겠다. 공 하나 빼고 23만 원씩 사주면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애들 영양제 말수 계산하면서 막 이거 계산 유산균 흘리면 막 등짝 때리면서 이렇게 안 먹이고 다 먹이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 빠진 거를 꿈꾸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네.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적이 제가 아까 2월 된다는 말에 쉽게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3,000포인트, 2,000포인트 계산되고 남은 1,000포인트 2월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는 가게가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인정이 되고요. 대신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가게 하나가 5,000포인트로 완성이 되면은 내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추가 가게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한 가게당 2개씩 가게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2번 가게도 5,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6번, 7번 가게, 3번에서도 8번, 9번 가게가 이렇게 생기고요. 네, 그럼 이 가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의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의 가장 하부에 배치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200달러의 추가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지금 저는 4번 가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 수입이 가능한 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가게 하나가 이렇게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완성이 되면요. 가게 하나를 1번 가게를 기준으로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소득은 월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23만 원의 주급을 꿈꾸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제품이 워낙에 훌륭하고 회사가 너무나 훌륭하고 회사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너무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이 제품에 발이 달려서 퍼지기 시작을 하고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어볼 테야 하면서 저와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게 하나가 시간 속에서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완성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게 됐을 때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남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여기 엄마들, 애기 혹시 이제 다 키우시니까 아니면 이제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이 가끔 가다가 애기 이제 돌도 안 떼, 한글도 안 뗐는데 책 산다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한다고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100만 원 한번 긁는다고 했다가 세상 잔소리는 다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일을 갈면서 내 아이의 교육은 내 능력으로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가게가 두 번째 가게도 5,000 포인트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선 보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추가로 700 플러스 800이에요,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이때부터는요, 제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외모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남편이 드디어 시각이 바뀌면서 본인의 지인에게 이 제품과 회사와 일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 번째 가게가 만들어졌고, 제가 그래서 가게 처음 갖고 시작했던 세 개의 가게만으로도 우리는 월 2,4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까 추가로 나왔던 가게들 제가 하부에 배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1,200, 1,300, 1,400, 1,500 이렇게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게가 하나 완성될 때부터 쭉쭉쭉쭉 9개가 끝은 아니에요. 하지만 9개 정도 완성됐다고 했을 때는 거의 월 1억에 가까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결코 작은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소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200포인트. 4주마다 한 번씩 유산아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 가족 건강해지기. 그 미션만 지키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200포인트 정도면은 지금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금액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갖고 그렇게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는데 이 금액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난 얼마든지 이랬을까요? 못 쓰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 달에 우리 아이들 건강 지키는데 50만 원 정도, 1년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한 2년, 3년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럼 금액을 토탈 해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크죠? 그럼 바꿔서 질문할게요. 여기 지금 아까 막 다 전업을 꿈꾸시고 우리 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일하신 지 1년, 2년 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연령대가 우리 정도 되면은, 참 아까 20대였지. 어쨌든 뭐 5년, 10년 정도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저축을 한다. 손. 그래서 나는 지금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오늘이라도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손! 한 분 드셨어요. 와, 멋지. 일단 박수.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돈이 어떻게든 써서 없어지는 돈. 그냥 우리 길 가다가 뭐 신발 하나 예쁘면 사고, 애기 뭐 모자 하나 예쁜 거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냥 없어지는 그 돈, 크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아껴 써서, 제가 아까 별다방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별다방에서 먹던 커피값 좀 아껴서 집에서 타 먹고, 네,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껴서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 가족의 건강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가 소득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거는 큰 돈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포인트면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보너스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 말 그대로 내가 소개한 분이 이 안에서 성장을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고요.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의 소득에서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5%까지 지급을 해주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아까 주급 23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그 시절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막 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지면은 저를 소개한 분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너도 이 일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 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명, 3명, 10명 들어갈수록 나는 보너스만으로도 그냥 일반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월급 정도의 소득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아까 잠깐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동주문을 통해서 탄탄한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은 유산화의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매월 아까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 꾸준히 먹을 거야. 자동주문을 걸어놓고 따박따박 주기마다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자동주문이라고 하고 그 주문만으로 우리 가게 하나가 5,000점이 되면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그래서 한 주에 $250, 맞죠? $250 정도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4주면 얼마예요? $1,000.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마트에 면접 보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루에 8시간 정도 쉬지 않고 서서 일을 했을 때 세금 다 떼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그쵸. 비교했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내가 좀 시야가 좁아서 내 노동력을 쓰고 시간을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생각만 조금 바꾸고 도구만 좀 바꾸고 방법만 바꾸면 그런 소득을 이렇게 보너스로만 또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놀라웠던 보너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너스를 받으면요. 통장에 따로 모읍니다. 왜 그러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서 그 돈으로 쇼핑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이렇게 차곡차곡 따로 모아놓는 통장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정말 많이 보내줍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서 여행의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됐어. 돈으로나 주지. 짐 싸고 여행 갈 생각에 벌써 피곤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유산화에서 주는 여행의 혜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내가 고민해서 최저가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올린 건 아닌데 여러 나라들을 다녔고 특히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두바이. 남들은 이렇게 경유하면서 1박 정도 묵는 호텔에서 저희는 그때 4박인가 5박인가 온전히 누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서 보드를 탔던 그 광고를 보고 따라하겠다고 사막에서 보드를 탔는데 여러분 광고는 광고일 뿐 보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내려가서 결국은 엉덩이로 밀고 내려왔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케이프타운 갈 때는 비행시간만 20시간이 넘게 저희가 가긴 했는데 내가 살면서 남반구를 오다니 이런 기쁨에 굉장히 감격해서 내렸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남편이랑 찍은 사진인데 유산화에서는 혼자 보내주지 않습니다. 항상 짝꿍을 같이 보내줘요. 물론 그 짝꿍이 꼭 남편이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200만 원 벌면 뭐 하려고 할게요 했더니 누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 갔냐면, 그러니까 모시고 갔냐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훌륭해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행의 기회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내가 기업의 오너라고 해서 이제는 막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일은 아까 얘기한 우리 한 달의 약속,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는 200포인트, 그 약속만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혜택들을 내 아이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끼리 하는 얘기, 이제 같이 일하시는 저희 뒤에 계신 분하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죽거든 이모한테 가라. 그러면 그리고 한마디 더 남겨야 되는 게 오토를 돌려라 라는 말을 남기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왜 부모님들한테 상속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엄마는 왜 강남에 땅 한 평을 안 샀어? 판교에다 왜 건물 하나를 안 지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요. 엄마한테 와서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그 시절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최고의 기회를 갖고 있는 유사나 상속이 가능하니까 꼭 열심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는 브랜드 바꾸면 돼요. 제가 아이들의 영양제를 먹이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영양제 다른 거 먹이고 있었어요. 다만 유사나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뿐이고 이 회사가 연구개발, 제품 생산, 마케팅, 주문 배송, 수익 분배까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럼 나는 그것을 공유하는 공유만 함으로써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돈, 시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세 가지가 다 없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건강, 돈, 시간이었네요. 근데 이제는 건강, 돈, 시간을 다 얻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사람까지 얻었어요. 워낙에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일을 잘못 전달하고 잘못해서 이 없는 사람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0년이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채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때가 딱 한 8년, 9년 전에 1박 2일 세미나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도 나름 주름 덮고 좀 탱탱하네요. 그럼 옆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랬어요. 안 웃는다, 이제 드디어. 제가 옛날에 이 사진을 빛의 속도로 넘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아까 왜 성공자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더 강력한 걸 터뜨렸더니 이제 내성이 생기셨나 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가게 하나를 완성했던 골드 디렉터 정도가 됐을 때 그때의 사진이에요. 그래도 조금 낮았죠. 근데 그렇다고 확 변하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에게 이 일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이때만 해도 아직 가난의 때를 다 벗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많이 변했죠. 제가 제 사진을 잘 나온 순서대로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넣은 거예요. 아이가 커가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외모까지 바꿔줄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여자의 외모는 어디에서 나온다? 돈과 시간. 돈과 시간에서 나와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피부과 가고 이렇게 두드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유산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살면서 결혼식 이후에는 입어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드레스까지 입는 반짝반짝한 삶을 살게 됐고요. 이 사진은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에 제가 일본하고 태국을 다녀왔던 사진인데 엄청 호화스러운 여행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넣었냐면 갑자기 딸들이 일본을 가고 싶대. 그럼 우리 같이 갈까 해서 저 옆에 계신 분하고 딸 하나씩 데리고 한 2주인가 3주 전에 급 계획을 해서 그냥 떠난 여행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딸들이 먹고 싶은 거, 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끼리 다시 가자 해서 정확히 한 달 뒤에 또 2주 전에 질러가지고 태국을 이제 애들을 놓고 둘이서만 갔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 이렇게 언제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건요. 떠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겠죠. 1번. 건강.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갑상선 항진증 너무 심할 때 48kg 정말 아이를 안지도 못했던 몸이었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너무나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아무 때고 이렇게 연달아서 떠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세 번, 그럼 시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 아까 제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같이 성공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권을 이렇게 보는데 감회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제가 요 바로 앞에 여권은 진짜 한 2개인가 3개 찍고서는 그냥 10년 만료돼가지고서는 재발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어디다가 스탬프를 더 찍어야 하는지 찾아야 될 정도로 이 여권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삶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진짜 건강, 돈, 시간에 사람까지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 됐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해서 너무 뿌듯해서 이게 비행기 안에서 찰칵찰칵 찍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저와 같은 삶을 변화시키고 이 비즈니스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일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제 주변에 지인이 훨씬 많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빨이 아파. 엄마 나 이빨이 여기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엄마 누구 이모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봐봐.
뭐 엄마 나 테라스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엄마 누구 이모한테 전화 좀 해봐. 나 이번 주말에 좀 가게.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주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게 저만 운이 좋아서 제가 행운하여서였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행운하라서?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네, 감사해요. 아니라고 해주셔서. 아니에요. 네, 잘하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처음에 제품 하나 전달하는데도 심장이 밖으로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일찍 깨달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던 게 아니라 그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고, 이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도전했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을 가지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발 한 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신 모든 분들,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처럼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 없는 사람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도전했더니 이뤄냈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밖에 있는 트리처럼 반짝반짝하고 예쁜 행복한 삶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응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